2020년 1분기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전염병과의 사투가 시작되고 이 여파로 이동 자제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갑작스럽게 교통 수요가 급감하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나중에 엔데믹으로 전환했지만 그 후유증을 겪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없어진 노선이나 운행 순서가 조정된 노선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종목이 시외버스든 고속버스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전국 운수사들 가운데서 손실을 줄이며 적자를 벗어나 흑자로 전환한 곳들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최근 흑자로 전환한 또 다른 운수사가 나타났다며 한 소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동해안고속, 상법상 본점이 안양에 소지하고 있는 운수사로 금호고속에 이은 고속버스 업계 규모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 천안간 버스 노선을 상당히 자주 운행하거나 서울에서 영남 지역의 대구, 부산이나 구미, 포항, 진주, 마산, 창원으로 가는 버스 노선에서 많은 배차 비중을 차지하고 호남 지역은 전주를 허브로 두고 서울과 대구, 부산 방면 고속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한진고속 인수를 통해 규모가 커진 동양고속이기에 타 운수사와 공동 배차를 하고 있는 노선이 있더라도 좀 더 많은 차량들이 배차되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서울 아산 온양간이나 서울 평택간도 동양고속이 맡고 있으며 2026년 2월 기준으로 속초나 삼척, 동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업계 규모 2위를 자랑하는 동양고속. 이 운수사도 그동안 정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2020년대 기준으로 해도 운행을 관둔 노선이나 지역들이 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먼저 호남 지역은 2024년을 끝으로 광주에서 철수했습니다. 광주 포항 간 직통 노선을 동양고속에서 맡기도 했으나 금호고속에게 자리를 넘겼고 부산 사상구 서부버스터미널에서도 동일 연도에 인천 부산 사상 노선 운행 중단을 끝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원 부산 사상 노선도 이전에 중단되고 서울 경부 부산 사상 노선은 천일고속에게 넘겼습니다. 대전 복합 동대구 노선도 2024년에 운행을 중단하면서 한동안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영남 지역 대도시 방향 버스 노선이 공백이기도 했습니다. 공주 종합버스 터미널로 진입하는 직행 노선도 KD 운송그룹과의 노선 교환으로 운행을 관두고 동대구 부산 노포 노선도 한일고속과의 교환을 통해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모두 2023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남 출발 노선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2020년을 끝으로 모습을 감춘 김포공항 부천 논산 연무대 노선이나 인천공항 양산 노선의 예도 있습니다. 노선 이외에도 전세버스도 동양고속에서 맡았다가 지금은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오리지널 고속사들 가운데서 전세버스 사업을 담당하는 곳은 금호고속이 유일한데 동양고속을 포함해 중앙고속과 속리산고속, 동부고속 등 모두 전세버스 영업을 관두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고속이나 시외버스 노선만을 운행하는 동양고속은 한동안 적자를 피하지 못했으나 최근 한 소식을 통해 긍정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2024년까지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동양고속은 지난해 드디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252억 원, 영업이익 51억 원, 당기순이익 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양고속은 이와 관련해 이동 수요 증가로 인한 매출액 증가와 원가 절감을 통한 손익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금 흐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보인 종목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적자를 기록한 운수사들을 찾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상황에서 수년 만에 동양고속 흑자 전환은 고무적인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천일고속의 이야기도 최근 한 소식통을 통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의 본사가 소지하는 천일고속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성남, 서산, 당진, 대전, 세종시, 문경, 점촌, 상주, 영천, 대구, 울산, 전주, 군산, 순천, 여수에서 각자의 노선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른바 범천일가에 속하기도 한 운수사로 알려져 있기도 해서 천일여객과 법적으로 계열관계는 아니어도 한 가족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기도 해 어느 정도의 접점은 지금도 남았습니다. 천일고속도 정리한 노선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순천 부산 노포간과 같은 영원남 노선을 2024년 금호고속에게 넘긴 바 있고 용인 김해간이나 세종시 부산광역시간도 맡은 바 있지만 지금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천일고속의 경우에도 단독 배차 노선이 있어 성남 전주 간과 서울 경부 영천 노선이 있지만 후자 노선은 현재 하루 3회밖에 운행하지 않고 중앙선 KTX 이용과 비교했을 때 열세가 두드러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의 노선은 모두 타 운수사와 공동 배차 중입니다. 천일고속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의 영향을 받고 적자가 심각해지기도 했습니다. 엔데믹 전후로 그나마 적자가 줄었지만 도무지 흑자로 전환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일고속은 지난해 성적에서 전년도보다 영업손실이 심각해져 5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 손실은 56억 원이었습니다. 천일고속은 유형자산 사용가치 손상이 반영됐다면서 손익구조 변동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렵게 흑자 전환에 성공한 동양고속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데 올해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천일고속의 대표는 올해에도 대외적으로 여전히 쉽지 않은 환경이 예상된다면서 이번 시기 더욱 내실을 다지고 강점을 특화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천일고속의 현금 흐름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제외하면 모두 마이너스 값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운수사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계획이 지난해 11월 알려짐에 따라 수혜를 얻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지분 다수는 신세계에서 가지고 있지만 천일고속이 16.67%, 동양고속은 0.1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까닭에 주목을 받게 됐고 코스피 지수도 재개발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에 따른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일고속의 주가는 급등했지만 이것이 기업의 기초 체력과 괴리가 큰 점이 지목됩니다. 여전히 5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성적이 나빠진 천일고속을 보면서 증권가에서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재무상태 격차가 명백히 벌어진 두 운수사. 동양고속도 그간 환경은 어려웠지만 끝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천일고속은 다시 적자폭이 늘어나다 못해 올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시무식에서의 대표 발언까지 앞으로의 동양고속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천일고속이 내실을 튼튼하게 다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